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돈만 있으면 노후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 말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만 없으면 마음도 편해질 거라고 믿어보신 적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면 덜 불행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아끼고 모으고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전혀 다른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표정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활비 걱정은 없는데 하루가 허무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누군가와 나눌 이야기도 없고 기분이 가라앉아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이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 하는 말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분들도 많은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노후의 불행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한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빠지면 돈이 있어도 삶은 빠르게 메말라집니다. 젊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아이 키우고 집 마련하고 일에 매달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구조를 지탱해 줄 요소가 없으면 돈은 오히려 공허함을 키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돈 생각만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돈이 있는데도 왜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노후는 길을 잃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에 돈이 있어도 왜 불행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돈 걱정은 줄었는데 만족감은 오히려 사라지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있어도 불행해지는 이유는 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쓸 이유가 없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접어들면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 돈은 목표를 향해 쓰였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 쓰였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삶을 앞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이룰 목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역할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그 순간 돈은 방향을 잃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에 은퇴하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연금도 충분했고 저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주 하신 말이 있습니다. 돈을 써도 즐겁지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여행을 가도 예전만큼 설레지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감흥이 크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쓰는 이유가 더 이상 미래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지금 쓰는 돈이 내일을 만든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노후에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루를 보내도 성취감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쓰는 행위 자체가 공허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을 써서 뭐 하나 싶다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허무가 담겨 있습니다. 돈은 결국 의미를 통해 힘을 발휘합니다. 의미가 없으면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노후에 돈이 있어도 불행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다 은퇴하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돈을 버는 재미도 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방향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돈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돈을 쓸 이유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노후에 불행해지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돈은 남아있는데 삶의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그 공백을 돈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아끼기 시작합니다. 쓸 이유가 없으니 쓰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더 큰 허물을 만듭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반경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결국 돈이 있어도 생활은 가난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결국 이것입니다. 돈은 있는데 돈을 쓸 삶의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불행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더 무서운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방향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공허함이 커집니다. 돈을 쓸 이유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작은 선택도 부담이 됩니다. 외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집에서 해결합니다.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귀찮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삶의 반경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 이런 말씀을 하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돈은 있는데 나를 부르는 곳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였습니다. 노후의 돈의 역할은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닙니다.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으면 연료는 쌓이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십니다. 돈을 쓰는 건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즐거움을 찾는 게 민망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즐길 권리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삶은 빠르게 메말라갑니다. 즐거움은 낭비가 아니라 유지비입니다. 마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노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많이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미 있는 곳에는 아끼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를 살리는 돈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쓰는 돈, 몸을 관리하기 위해 쓰는 돈, 하루의 리듬을 만들기 위해 쓰는 돈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돈을 쓸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노후에도 활력이 남아 있습니다.
돈을 쓸 이유를 잃은 사람은 숫자만 남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의 해결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을 쓰는 이유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요일에 산책을 나가는 것, 한 달에 한 번은 사람을 만나는 것, 몸 상태를 점검하는 날을 만드는 것, 이런 작은 계획들이 돈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돈은 방향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그 방향이 곧 삶의 이유가 됩니다. 노후에 돈이 있어도 불행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 이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돈은 오히려 허물을 키웁니다. 두 번째로 돈이 있어도 불행해지는 이유는 돈이 불안을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후에 접어들면 돈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올지, 사업이 잘 될지,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같은 불안이었습니다. 이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불안은 성격이 다릅니다.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할지 알 수 없고 언제 큰돈이 나갈 일이 생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 돈이 끝까지 버텨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산도 충분했고 연금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자주 하신 말이 있습니다. 돈 쓰는 게 무섭다는 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부족해질까봐 항상 계산부터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행을 가도 비용부터 떠올립니다. 병원 진료를 받아도 혹시 더 큰 병이 발견되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은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은 안전망이 아니라 불안의 대상이 됩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안심이 아니라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노후에 돈이 있어도 불행해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을 자산으로 보지 못하고 위험 요소로 보기 시작합니다. 지켜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입니다. 필요한 지출도 미룹니다. 몸이 안 좋아도 병원을 미루고 외로워도 사람 만나는데 돈 쓰는 걸 망설입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을 없애기 위한 지출마저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관점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서는 과감합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돈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면 불안이 커지고 돈을 활용해 삶을 안정시키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을 없애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노후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 관리의 핵심은 돈을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해둔 범위 안에서는 쓰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덜 흔들린다고 하십니다. 노후에 돈이 있어도 불행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이것입니다.
돈이 불안을 없애주지 못하는 구조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돈은 많아도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세 번째로, 돈이 있어도 불행해지는 이유는 돈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과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로 갈수록 이 현상은 생각보다 자주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돈이 관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고생하며 자연스럽게 사람이 이어졌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관계는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일이 사라지고 역할이 줄어들면 돈의 존재감이 커집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무게중심이 사람에서 돈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비교적 넉넉한 자산을 가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식사도 자주 했고 모임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화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이야기보다 자산 이야기가 많아졌고 안부보다 투자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 어르신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걸 보고 다가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일이 피곤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 의심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보러 온 건지, 내 돈을 보러 온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혼자가 편해집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외로움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돈은 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불행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끝은 늘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게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부담이 먼저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마음을 숨기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노후에 돈이 많을수록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솔직해지기 어렵고 경계가 생깁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사람은 고립됩니다. 노후에 비교적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관점이 다릅니다. 돈을 관계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기준을 분명히 세웁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내 삶을 지키는 도구이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단호합니다. 도와줄 수 없는 일에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 선이 관계를 오히려 오래가게 만듭니다. 돈을 앞세우지 않는 관계는 편안합니다. 계산이 없고 의심이 줄어듭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이런 관계입니다. 세 번째 이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이 사람보다 앞에 서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돈이 많아질수록 외로움도 커집니다. 노후에 돈이 있어도 불행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결국 돈이 관계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분명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돈을 쓸 이유가 사라진 상태, 돈이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구조,
돈이 오히려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환경.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순간, 노후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허전함이 따라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노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흘려보내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시기입니다. 돈은 삶을 채워주는 재료일 뿐입니다. 그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미 없이 쌓아두면 무게가 되고 두려움 속에 묶어두면 족쇄가 됩니다. 노후에 비교적 평온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삶을 중심에 두고 돈을 그 옆에 둡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나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불안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지탱하고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나치게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쓰지도 않습니다. 돈을 통해 삶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몸을 점검하고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돈을 씁니다. 이 선택이 노후의 만족도를 크게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내 모습이 겹쳐 보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늘 불안하신 분, 사람 만나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지신 분, 하루가 허무하게 흘러간다고 느끼시는 분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문제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듯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이유를 다시 만들어 보십시오. 불안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세워 보십시오. 돈보다 사람이 먼저 오는 관계를 지켜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의식해도 노후의 풍경은 달라집니다. 돈은 그대로여도 삶의 온도가 바뀝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통해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써 오셨습니다. 이제는 돈을 모으기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돈을 활용해 삶을 지키는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행해지는 노후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돈이 있어도 평온해지는 노후 역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가진 돈을 불안의 씨앗이 아니라 안정의 도구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숫자를 바라보며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과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